좋아요, 구독. 그러면 지금부터는 또 섹터 동향들 한번 또 체크를 해보시면서 지금 어떤 섹터가 잘하나, 어떤 섹터를 또 준비를 해야 되겠나,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섹터 하게 되면 이게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일단 삼성전자. 네, 속상하죠. 삼성전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 쪽에서는 잘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집중되는 게 결국엔 삼성전자입니다. 보시게 되면 와, 지금 최근 들어서 이거 한번 볼까요? 차트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냥 수직 하락하는 거죠. 외국인들이 그냥 다 빼버리고 있다. 왜 이럴까라고 보는 것과, 그러면은 그러면 물론 반도체 쪽에 대한 시각들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하이닉스도 같이 매물이 나오겠죠. 나오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매도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전부터 진행됐고요. 지금은 차라리 그렇게 본격적으로 또 강하게 진행되는 쪽들은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다 또 기관들은 매수가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약간 같은 반도체 쪽 안 좋아합니다, 외국인들이. 그리고 또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약간 회의론이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 아시는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는 지금 저희가 AI를 통해서 영역이 확장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은 많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그들이 보는 시각은 그건 그거고, 우리가 보는 거는 메모리 반도체는 어차피 수요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IT 수요들, 그래서 PC, 스마트폰, 그리고 또 노트북, 그런 어떤 스마트 기기들이 나오면서 거기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들이 다 같이 좋아져야 그 다음에 변화가 되는 거 아니야. 보니까 그런 거 없는데, 이렇게 지금 하반기는 좀 기대를 했었는데 AI를 통해서 나오는 온디바이스 AI라든가 뭐 AI가 장착된 스마트폰이라든가 노트북, 이거를 좀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만큼 안 올라오네 라는 시각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변화들은 가장 핵심적인 그거죠. DDR4 그리고 5도 마찬가지겠지만 DDR4가 가격들이 7, 8월 달부터 이렇게 꺾이기 시작합니다. 고정거래 가격들이요. 그렇게 되면은 잠깐만, 이거 우리가 업황이 너무 세게 돈다고 생각하면서 조금 긍정적으로 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 이게 지금 실망으로 바뀌다 보니까 나오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영향을 끼치는데, 더 중요한 거는 그러면 그렇다라고 쳐도 그게 지금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삼성전자에서 더 집중적으로 된다 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를 기대했던 요인들이 좀 꺾이는 거죠. 대표적인 게 그거 같습니다. 파운드리에 대해서는 원래 기대감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도 뭔가 안 되는 소식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도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거죠. 테일러시에 지금 공장을 이제 미국 보조금과 함께 막 짓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준비하려고, 그러니까 즉 약간 좀 그 훈련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장비 배치하고 이렇게 됐었을 때 어떻게 뭐 세팅하겠다라고 이런 걸 하는 과정 쪽에서 실질적으로는 막 준비하다가 중간에 콜을 받고 돌아와 안 되겠다 이런 얘기들. 왜요? 그랬더니 지금 공장을 지어봐야 수주할 게 없는데, 지금 수주받는 것만 한다고 하더라도 다 한국에 있는 걸로 충분한데 거기다 공장 지어가지고 지금 뭐가 되겠느냐, 일단 돌아와 전략 다시 짜자, 이런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삼성전자에 대한 부담감, 혹시나 지금 TSMC가 할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할 일이 많은 걸 가지고 오히려 또 삼성전자 쪽으로 좀 낙수 효과 비슷하게 들어오면서 지금 점유율을 보게 되면 거의 뭐 60%, 65%, 70% 가까이 TSMC가 차지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삼성전자 많이 떨어져 지금 11% 정도까지 돼 있고, 나머지 그 업체들이 다 각계전투 쪽으로 돼 있는데 삼성전자가 그래도 여러 가지 춘추전국 시대에서도 진나라일 줄 알았더니 진나라가 아니라 지금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 인텔이랑 뭐 큰 차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좀 시장이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실망감이 큰 거고,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메모리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를 본다라고 하면 다른 거 없습니다. 가격들이 돌아가야 돼요. DDR 가격들이. 그러니까 DDR4 특히 5 같은 경우도 좀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프리미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마저도 꺾이게 되면은 약간 시장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게 돌아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꼭 생각하시고, 만약에 반도체 플레이를 하겠다 그러면 이번 사이클은 똑같습니다. 지금은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를 하는 게 변동성과 그리고 또 잘 지지하고 턴하는 것과 보게 되면 하이닉스가 더 매매하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번에 또 보니까 반도체 쪽에서 종목들이 특히 HBM 쪽 물론이고 CXL 이런 것들도 우리 이거 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낙폭이 컸었죠. 대표적으로 많이 나왔던 뭐 엑시콘, 이것도 보면은 이번에 거의 25,000원대 있던 주가가 만원까지 갔습니다. 거의 뭐 반토막 이상으로 나버리다 보니까 그런 것들 쪽에서 좀 심했는데, 어차피 우리 삼성전자건 하이닉스건 앞으로 세일즈 하면서 갈 것 같은데 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살짝 변화가 나오는 시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거 나오고 있고, 또 HBM 그동안 그렇게 많이 하락했던 대표적인 거 볼까요? 저희가 HBM 쪽에서 많이 보는 뭐 DIYC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납품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올라가네요. 이제
23% 올라왔네요. 예, 와, 좀 쉬었던 게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뭐 DI 이런 것들도 밑에서 이제 돌고 있고 그런 것들. 거기다가 또 PSK 홀딩스도 좀 늦긴 늦네요. 네, 근데 이렇게 좀 돌아오려고 하는 기조. 예전에 한미반도체였죠. 많이 늦습니다. 근데 이게 확실하게 하이닉스가 턴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후속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는 강하겠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고민이 좀 있는 모습들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닥은 확인했다고는 볼 수 있는데 그게 추세적으로 강하게 돌아갈 것이냐, 하이닉스가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 같이 매매하는 건 좋은데 수급이 거기까지 잘 못 간다 그러면 하이닉스 쪽으로 집중해서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쪽으로 하나만 고른다 그러면 하이닉스에 대한 변화를 체크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지금 보니까 시장에서 그래도 여전히 꿋꿋한 쪽은 LG에너지 솔루션입니다. 한번 41만 9천 원대 갔다가 2차전지 이거 올라갈 때 다 그랬죠. 저희가 저 왜 올라가, 저거 사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러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갔다가 다시 한번 좀 주춤하다가 다시 40만 원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일단 LG에너지 솔루션 자리를 보게 되면 이런 자리들, 그러니까 일단 저점에서 쭉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한 번에 돌파 못합니다. 지난 검은색 쪽도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저항권으로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했다가 다시 내려가는 이런 구조를 본다 라고 되면 지금은 똑같이 저항으로 자리 잡는 거죠. 42원대가 강력한 저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자리들, 그러니까 즉 39만원부터 여기 한 38만원대 부근 요 사이 정도쯤에서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쯤 단기 매물 소화가 이어질 수 있겠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38만원대 그 부분에서 또 빠르게 올라오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그러면 전기차의 캐즘이 끝났고 이걸 통해서 전기차 확대가 나갈 수 있느냐, 3분기는 보여줄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4분기부터는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약간 또 성장주는 좀 당겨오는 게, 앞으로에 대해서 개선될 걸 당겨오는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오호라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것도 반응이 살살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관점 쪽으로 보게 되면 LG에너지 솔루션 지금 만약에 조정권에는 사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다시 이제 거래는 좀 줄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도했다가 다시 박스권의 흐름들 그리는 과정들이 왔다 갔다 나올 때 적어도 박스권 하단부 아니면 그 밑에 한 37만원대 이 정도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한번 또 관심을 가져볼 만할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차전지 쪽에서 지금 소재 쪽이 아니라 셀 메이커들이 강한 이유들은, 소재 쪽들은 지금 리튬 가격을 비롯한 여러 가지 소재 가격들이 그동안에 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반영한다고 하게 되면 그나마 좀 싸게 만든 게 지금 그 셀 메이커로 들어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마진이 좀 더 예전보다는 좀 확대가 되기 시작하겠죠. 그런 과정들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은 셀 소재가 좀 못 가고, 아마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이런 종목들, 특히 삼성 SDI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거 그나마 지금 가장 빠르게 올라왔고 지금 추가적으로 위쪽을 딱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이거를 바라보는 심정은 그래도 업황들이 이제 돌아간다라고 하고, 삼성 SDI는 그래도 실적이 가장 안정적인 그리고 비싸지 않은 종목으로 좀 알려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반영이 되면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또 하나의 같은 변화가 나올 수가 있겠죠. 체크를 하시되,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좋아했었던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좀 많이 더딥니다. 그래서 요걸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만약에 비슷한 기조로 본다고 하게 되면 여기까지 내려오면 안 되겠죠. 근데 지금 아직까지 소재 가격들이 그만큼 못 들어온다. 리튬 가격 며칠 전에는 지금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들이 상한가 들어갈 정도로 급하게 올라오면서 와, 이거 변화가 될 것이다. UBS에서 나온 얘기가 리튬 가격 이제 거의 어느 정도 성숙이 완료가 됐고 이제 개선될 것이다 라고 하는 보고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반응하는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생각하게 되면 또 CATL에서도 이제 광산 관련된 쪽에서 채굴을 많이 좀 줄인다 그런 쪽이 나오다 보니까 가격이 급박하게 뛰는 모습들, 이게 반영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소재 쪽도 만약에 추세적으로 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소재 쪽도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근거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을 때는 소재 쪽에 대한 재부각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는 아직 조금 빠르다 보니까 지금은 거기까지 많이 넓히지 않을래, 그냥 LG에너지 솔루션만 볼래 라고 하다 보니까 주가는 이쪽에서 강한 모습들이 더 추가된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지금 당장 3분기에도 어떤 캐즘에 대한 어떤 변화가 나오지 않는다 라고 하게 되면 이쪽은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바로 다 팔고 이쪽으로 가? 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상황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들어온다 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 보는 게 맞겠다는 쪽에서 가장 지금 빼놓을 수 없는 것은 LG에너지 솔루션, 아까 말씀드렸던 42만원대 저항을 돌파할 수 있는지, 못하게 되면 지금 다시 그 지지권 쪽에서 얼마큼 잘 지지를 받는지 보시면서 추세적인 지지권에서 들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모든 주식이 다 그렇잖아요. 예, 추세 안쪽에서
넉넉할 때 들어가야지 저거까지 되는 것 같아서 아유 저 못 샀으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40만 원대 사면 60만 원 가자 이 얘기 많이 하시는데 60만 원 가게 되면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보게 되면 62만 원이 지난 가장 2022년도 LG에너지 솔루션 상장하고 그 다음에 나와서 다시 직전 고점대 갔었을 때가 60만 원대예요. 60만 원대가 그리고 또 그날 2022년도 벌써 2년 전에 상장했을 때 고가 부근들이 60만 원입니다. 그거를 지금 여기서 40만 원대 안착하고 그다음에 60만 원으로 간다고요? 예, 그때 그러면 이때는 기대감 많았었고 거기다가 이제 앞으로 뭐 될 거야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대비해서 이제 설정 성과가 나올 때가 됐으니까 그걸 반영하면서 여기까지 간다. 그 정도 기대하는 것만큼 빠르게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60만 원대 돌파한다라고 무조건 그렇게 보는 것보다 그게 올라가는 수순, 그러나 즉 업황이 안 좋은 거에서 개선되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변화가 되고 이런 과정들을 보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라는 쪽에서 꼭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래서 2차전지도 지금은 일단 변화된 요인들이 아직까지는 좀 약간 땡겨온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도 확인을 해보자 라는 입장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그 가장 또 강했던 섹터들 최근에 보게 되면은 아마 또 눈길이 뜨는 게 그거겠죠. 뭐 지금은 딥페이크 이런 건 뭐 이제 또 막 좀 주춤하고 조선 얘기 또 많았습니다. 조선 얘기. 아우 조선 쪽은 그래도 이럴 때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조선 아니겠느냐 라는 쪽에서 많이 보는데 오히려 지금 현대중공업 볼까요? 그때 조선의 빅사이클 얘기 나온 요런 때 8월 9일이었습니다. 딱 그때가 고점으로 지금은 거기서부터 쭉 흔들려서 지금 이제 중요한 지지권을 지지하느냐 마느냐를 지금 딱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겠죠. 이 시점에서 그 사이에 나왔던 얘기를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중국의 조선소가 국영조선사 1위 이유가 합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덩치는 커졌고 그쪽에서 효율적으로 더 지금 수주를 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 약간 걱정이 되는 거죠. 이거 조금 괜찮을까라고. 물론 중국이 수주하는 것과 국내 수주하는 건 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괜히 불안해요. 이런 것들 첫 번째. 두 번째는 요 기간 동안에 날씨도 매우 더웠죠. 조업 일수가 제대로 많이 못 채워졌을 거고 거기다가 휴가도 있었을 거고 거기다가 그 지금 추석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조업 일수가 또 빠지는 거겠죠. 네, 그런 쪽에서 파업 얘기가 있었죠. 파업 얘기 가지고 또 조선사는 파업을 하게 되면 그대로 또 인건비에 차지하는 비중과 또 납기일이 지연되기 때문에 타격을 받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가장 먼저는 삼성 중공업이 먼저 어떤 임단협 쪽에서 그거를 어느 정도 좀 성과를 내고 그 다음에 복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삼성중공업 돌아오기 시작하고 야 삼성도 합의했는데 우리도 하자라고 하게 되면 약간 이제 좀 지나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예, 그런 쪽에서 이런 약간 시즌 관련된 특히 3분기는 항상 제조업체 쪽은 휴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감안을 해야 됩니다. 계절적인 변화를요. 예, 그것까지 감안하게 되면 슬로우할 것이라고 봤는데 진짜 슬로우해졌다. 그리고 주가도 조정받았다. 그럼 4분기나 내년 가게 되면 괜찮아질 것이다. 그러면 지금에서 사는 거죠. 예, 그런 관점적으로 본다. 핵심은 그겁니다. 유가가 또 하락하다 보니까 유가 관련된 쪽에서 하락하게 되면 괜히 조선주가 또 피해다 라는 인식들이 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다가 환율이 또 하락하게 되면은 원화 관련된 쪽에서 원화 약세로 갔었을 때 수출주 입장으로 또 좋을 건데 원화가 한풀이 꺾였다라는 쪽에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환율은 그 지금 같은 경우 조선사 입장 쪽에서는 다 해지를 합니다. 해지를 걸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 은행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만약에 환율이 원화가 약세로 갔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어떤 수익이 이만큼이다 라고 하는 것보단 그 노출도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변수가 아니라고 생각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주가 잘 되고 있고 거기다 나오는 신조선가 지수 이게 생각보다 좀 탄탄하게 움직인다 라고 하게 되면 계속 또 시장에서 조선주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겠죠. 지난 2008년도 나왔던 수치가 아직까지 깨지 않은 신조선가 지수가 191.7인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189대에서 190대로 좀 올라가면서 조선가 계속 올라갈 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같이 맞아 있는 상황들이죠.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조선주는 거의 타이밍이 다 됐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조선주도 이렇게 사람들 별로 한때는 막 슈퍼사이클 그러면서 막 또 얘기하다가 지금 또 주춤한 이런 상황 쪽에서는 오히려 좀 갖고 계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나 물려있는데 조금 더 주식을 살까? 라고 하는 관점들은 오히려 좀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주식은 지금 오히려 매도가 아닌 매수 쪽으로 좀 더 추가 매수를 하시는 쪽이 어떨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입장들입니다.
거기까지 해서 말씀드렸고, 그러면 조선주 움직이는데 다 피팅 밸브 이런 것들도 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쪽에서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관심은 한선 엔지니어링 이런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은 또 지금 친환경 쪽과 함께 또 지금 나오고 있는 또 지금 증축 얘기도 나오죠. 지금 설비 투자 확대 지금 550억 들어가지고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이런 것까지 맞물려서 움직인다라고 봤을 때 지금 자리가 쭉 올라가다가 지금 여기까지 들어와서 안 빠지고 버틴다. 이런 자리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거 한번 보시게 되면 변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보자. 이것도 상장한 지가 조금 됐죠? 예. 그래서 아직 뭐 그렇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부담이 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관심 있게 봐야겠다. 이것도 체크를 하시고 그 밖에 알고 있는 엔진 업체들 그리고 또 그 밖에 피팅 밸브 이런 쪽들 또 LNG 쪽과 연관된 본행지 기업들 그것도 많이 밀렸어요. 중소공조 입장 쪽에서 그런 것도 변화가 나오는지 보시면서 대응을 같이 하시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종목들 보게 되면 또 바이오부터 바이오 그리고 또 시장에서 뭐 방산 그리고 또 화장품 이런 종목들 많은데 그래서 딱 하나만 더 보게 되면 뭘 봐야 될까요? 라고 하게 되면 저보고 하반기 때 그래도 좀 괜찮게 추세적으로 쭉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섹터가 어디냐 라고 하게 되면 저는 그냥 단연코 화장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이쪽은 지금 저희가 만약 걱정하는 게 그거죠. 끝났고 꺼질 것이냐 피크아웃 되고 꺼질 것이냐 지금 나오는 수출 잘 된다 오 K뷰티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네 오 라고 봤던 게 에이 이제 끝났어 라고 할 정도냐 아니면 이게 여전히 확대가 돼서 쭉 하고 더 연결시켜서 갈 것이냐 라고 봤을 때 지금 미국의 침투율 보게 되면은 한 2% 초반에서 이제 막 확장되는 기로로 나간다. 아직 북미 쪽에서 저희가 좀 더 성과를 낼 쪽들이 더 많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8월달 같은 경우 수출 동향 발표했는데 8월달 수출 보니까 생각보다 여름인데 화장품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K뷰티에 대한 시각들이 많이 넓어져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그러면 보통 그동안 기초 화장품이라고 그러죠. 선크림부터 기초 화장품 중심으로 여름에는 땀도 많이 나니까 그런 쪽으로 했다가 이제 가을이 들어옵니다. 가을 찬바람 들어오게 되면 색조의 계절 막 저도 한번 좀 앵그리버드처럼 이렇게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다 보니까 그런 색조의 계절이 찾아왔고 그랬을 때 나올 수 있는 색조까지도 변화가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도 같이 보게 되면 거기다가 또 한 10월 11월 가게 되면은 중국의 광군제 있죠.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있죠. 그러면 지금같이 K뷰티가 인기가 있는 과정 쪽에서 더 잘 나올까요? 덜 나올까요? 그거에 대한 판단들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확실한 거에 베팅을 한다. 시장들이 이건 반도체는 그렇고 2차전지는 또 아직까지 좀 확인해봐야 되고 바이오는 사전이 좀 올라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차라리 그런 가격들에 대한 확신들은 오히려 이런 쪽으로 더 들어오지 않게 되냐 라는 쪽에서 화장품이 그나마 수출 데이터와 함께 단단하다라는 것들을 보시면서 그런 종목들을 찾아가는 게 저는 더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 내심 가장 먼저 섹터별로도 전고점을 돌파하는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그냥 저 혼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데이터만 확인되게 되면 레벨업 되는 거는 시간 문제 아닐까라는 쪽에서 계속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들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요즘에 또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 이것도 다시 이거마저도 살아납니다. 이때 지금 실적 안 나왔다 그러면서 이날 거의 이런 대형주가 25% 빠지는 거 처음 봤어요. 근데 그때가 그 부분이 저점이었네요. 그거 같이 이거 진짜 안 되겠어 손절해야 돼. 손절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내가 팔았더니 12만원대 팔았더니 지금은 14만원 가 있더라. 거의 15만원 보고 있더라. 잘 버텼으면은 여기 지금 지난번에 나왔던 요때 속상했던 흐름들까지도 빨리 들어오는데 내가 좀 빨랐네. 이번에도 좀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화장품 쪽에 대해서도 또 주가들이 좀 올라온 종목들이 좀 많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올라온 주가를 보고 이게 이유가 없이 그리고 또 기대감이나 아니면 시장에 좀 먼저 선반영되면서 움직였던 측면들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건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닌 상황이고 앞으로도 좋아질 실적 데이터와 수출 데이터를 확인한다. 이거는 또 다른 문제가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은 역시 잘 보자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 밖에 전력기기나 또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섹터, 밸류업 이런 여러 가지 섹터가 있지만 지금은 여기서부터 또 막 이거 쏟아내기 시작하시게 되면은 그렇잖아요. 이거 언제 끝나? 나 지금 하고 친구들하고 한잔 하러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까봐 그냥 이 정도쯤에서 또 기회가 될 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경기사부가 지난주부터 저 혼자 단독으로 이렇게 이것만 하고 있다 보니까 좀 그렇죠? 지겨우시죠? 네, 죄송합니다. 근데 또 여러분 이제 명절 때 되다 보니까 또 지금 같이 하셨던 패널분들의 스케줄도 그렇고, 예, 저희 서울경제TV의 스케줄도 그렇고 저만 한가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그래도 조금 더 디테일한 그리고 또 놓치실 만한 것들을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도움이 더 되실 거라고 저 혼자 열심히 생각하고 있고, 저희는 또 시장에 대해서 그래도 9월 달까지는 계속 또 저 혼자 시장 흐름을 체크해보고 이런 거 주의해보시고 어떤 전략을 가져가셔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고, 좀 도움이 좀 더 될 수 있게 바싹 의자를 끌어당기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추석입니다. 예, 추석 때는 뭐 한 또 두어 달 막 상반기에 받아 수익 냈던 거 다 날렸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예,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다시 전략들을 짜가시면서 남은 2024년을 어떻게 좀 화려하게 마무리 질까 이쪽을 좀 생각하시면서 좀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잘 쉬시고요. 저희는 경제사부 다음 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